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 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이야기들 골라왔는데요. 첫 책은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 세계입니다. 이 역근이 이호철은 이호덕 선생의 뜻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글쓰기 교육에 애를 써온 교사인데요. 이 책은 아이들이 자기 속내를 털어놓은 글 180여 편을 모은 결과이고요. 자신의 일부터 집과 학교에서의 생활까지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걸 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정말 하나하나 재미나게 읽어나갔던 책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웠지만 그 아이의 일기를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정말 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첫 번째 얘기 이런 게 기억나더라고요. 이제 5학년 친구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입고 나가고 싶은데 쫄바지보다는 짧은 바지가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빨랫줄을 보니까 엄마가 쫄바지를 빨아놓은 거죠. 왠지 그거 입고 나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쫄바지를 잡아당기는 척하면서 그 물이 담긴 바가지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쫄바지 물에 빠졌어 이러니까 엄마가 와서 이거 어떡해 그냥 그럼 아무거나 입어.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네. 겉으로는 섭섭한 척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5학년의 글이에요. 네. 그 다음 글을 잘 들어보세요. 네. 나는 수업 시간에 지겨우면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데도 화장실에 간다. 가서는 변기에 앉아있거나 화장실 창문에서 밖을 내다본다. 그러면 지루함이 다 날아가고 왠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와. 이게 4학년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미난 게 네. 5학년도 너무 철없는 얘기 같은 걸 하고 4학년도 이렇게 어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아우, 이쁜 아이예요. 아이들 잘하는 걸 보면 어느 때는 진짜 아이 같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얘가 다 컸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걸 다 잘 드러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활면을 넘어서 자기가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글들도 꽤 있어요. 4학년 이제 여자아이의 글인데 아침 방송 조회 때 왜 시상식 하잖아요. 그때 너무 속이 부글부글 거린대요. 왜냐하면 이거 상 받는 거 그냥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주면 되지. 한 명 받는 것 때문에 전교생이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냐. 네. 마치 그렇게 상을 주는 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상을 안 받은 우리한테 너희들도 상 좀 받아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4학년 남자아이의 글입니다. 나는 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급식을 맡아 일하시는 아주머니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지킴이 아저씨께도 인사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른보다 나은 친구네요. 예. 재밌어요. 아이들의 글을 교사 이호철이 엮었습니다.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 세계였고요. 다음 책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이야기 담은 책이에요. 한문학자 김영섭의 책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다산이요 인데요. 다산이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이루고 숱한 저작을 남겼다는 이야기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책은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일상들, 거기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일기를 쓰듯이 새롭게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간의 다산에 대한 책들은 그곳에서 이루어낸 업적이 중심이었는데 네. 이 책은 다산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어서 색다른 기회 같아요. 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특히 그 18년 유배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 했던 얘기.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는 책 오자마자 마지막 쪽부터 펼쳐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배돼서 고향으로 떠나면서요.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요. 네. 자, 너희들 이제 다신계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해라. 사람이 귀하다는 건 신의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신의를 잃고 그간 했던 공부를 다 잃고 각자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수년 동안 공부를 같이 해왔으니까 형제나 다름이 없다. 내가 자리에 없어도 다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 역시. 제자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한 10여 년 동안 이 모임을 지속을 했고요. 정말 재미난 건 다산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게 그 모임에 양반 자제뿐 아니라 읍내 중인 출신들 또 불교의 승려들까지 함께했다는 점이 다산이라는 인물의 어떤 크기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겠네요. 네. 산처럼 출판사에서 나온 한문학자 김영섭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다산이오였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이라윤 작가의 책인데요.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 입니다. 작가가 5년차 간호사예요. 뭐 간호사라고 하면 보람과 사명감으로 가득한 직업이다. 이런 환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 역시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픈 몸과 마음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 회복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런 고백을 담아낸 글입니다. 이 중환자실이란 공간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체로 갑작스럽게 그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벅찬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과 노고도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의 제목 그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에는 사실 앞에 감춰진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전체 문장을 읽어드리면 누군가의 슬픔과 죽음 앞에 부디 무뎌지지 않기를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렇군요. 이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은 그 삶과 어떤 죽음의 경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저희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환자가 너무 딱해서 그 환자에게만 에너지를 많이 쓰면 다른 환자를 못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담은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루가 끝나면 잘못한 일을 확실히 반성하고 자책한 다음 두려움을 제로잉한다.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이다. 불필요한 감정들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여 혼이 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무서워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로 했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로 했다. 이 마음이 정말 뭔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이라윤 작가의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까지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했습니다.